드라마제니입니다. 사마귀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드디어 조이의 정체가 밝혀졌네요. 7회 예고에 보면 조이는 누군가를 데리고 큰 창고 같은 곳으로 피신을 했죠. 아마도 그곳에 누군가를 잡아두고 정희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청 가장 윗선의 결정이라면서 경찰이 투입되기 전에 정희신이 그곳을 먼저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나 이거 해야만 해. 그 결정에 응하겠다는 적극적인 정희신의 목소리도 들렸고요. 누가 조이한테 잡혀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희신의 행동을 저지하려는 차수열의 목소리도 덧붙여졌죠. 거기 가면 안 돼요. 정희신을 염려하는 차수열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사실 조이가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조이는 박민재를 목표로 삼고는 고의적으로 차수열과 수사팀을 다른 곳으로 불러냈었죠.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흘려놓고 결국 극단의 배우를 지목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모두 오페라 공연장으로 몰려가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박민재를 해칠 수 있었던 것이죠. 드라마의 흐름으로 볼 땐 박민재가 차수열을 도와주기 위해 조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박민재를 희생시키고 난 후 조이가 정희신에게 했던 말을 보면 박민재를 먼저 목표로 정해놓고 차수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던 것이었죠. 결국 오페라 공연이 한창 진행되던 상황에 박민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려고 그랬던 것인데요. 드라마 7회의 상황을 예상해 본다고 해도 조이가 뭔가 트릭을 쓰지 않으리라 예단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수열은 정희신이 조이가 오라는 곳으로 가는 걸 못 가게 막으려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자신이 오페라 공연장으로 갔던 동안 박민재가 희생되었기 때문이었죠. 재미있는 건 원래 프랑스 작품에는 박민재가 먼저 조이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조이가 박민재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 집으로 가겠다며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그와 달리 우리나라 사마귀 드라마는 박민재가 먼저 나서서 그 만남의 주체가 되게 했죠. 아마도 이유는 차수열을 돕겠다는 박민재의 희생이 차수열이나 정희신에게 좀 더 큰 충격이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풀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원래의 스토리와 많이 다른 건 박민재 아버지 박은배의 캐릭터죠. 프랑스 작품에는 정희신과 박은배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감정을 가졌었고 결국 박은배와의 사이에 임신이 돼서 정희신이 차수열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건 박민재 캐릭터가 세상을 떠난 후 밝혀지는 것으로 나오죠. 박민재 사건 현장에 유전자 검사를 하다가 차수열과 박민재가 형제 유전자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건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희신은 차수열이 박민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그때까지 몰랐었다고 말을 합니다. 차수열과 박민재가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걸 암시하는 건 우리 드라마에도 묘사가 되었었네요. 바닷가에서 차수열과 박민재 그리고 정희신이 함께 있었지만 정희신은 차수열과 자신이 찍은 사진만 이야기하고 박민재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고 했었죠. 하지만 수사팀에선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박민재 집에서 찾아냈었네요. 아마도 정희신과 박민재 아빠 박은배와의 사이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깊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박은배가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른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극적인 반전을 가진 인물로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프랑스 드라마와는 다른 해석을 가지는 지점이라 이후에 드라마 진행 과정을 봐야 판단이 되겠네요. 하지만 분명한 하나가 있죠. 정희신과 그 아버지 정연남과의 관계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차수열은 외할아버지 정연남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요. 23년 전 정희신이 강영호를 해치고 경찰에 잡혀 들어갔을 때 혼자 남아
울고 있던 차수열에게 다가왔던 사람이 바로 외할아버지 정연남이었네요. 정연남은 그런 일이 생길 당시까지 자신의 딸인 정희신과 연락을 끊고 살았었죠. 그래서 차수열은 그때 처음 외할아버지 정연남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희신은 지금 차수열이 자신의 아버지 정연남과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 같네요. 자신이 잡혀 들어온 후 이번 일로 차수열을 만날 때까진 어떤 소통도 없었으니 말이죠. 차수열은 조이가 어떻게 정희신의 모든 사건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 수사를 하다 정희신이 정신과 상담받은 사실을 알고 그 병원을 찾아갔었죠. 정희신을 상담했던 정신과 원장의 자료를 입수한 후 차수열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놀라운 내용을 알게 되는데요. 정희신은 어릴 때 자신의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직접 보았었다고 했네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상담의 내용 중에 정희신이 자신의 어린 시절 엄마 이야기를 했었다는 건 그 충격적인 장면이 나중에 그런 사건들을 저지르는데 무언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 짐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차수열은 외할아버지 정연남을 찾아가기에 이릅니다. 수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 엄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겠다 생각한 것 같은데요. 정연남은 지금 천막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죠. 하지만 차수열이 정희신과 외할머니의 마지막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이 장식장에서 소주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네요. 목사의 직분이지만 그런 걸 가까이 한다는 것뿐 아니라 차수열의 질문이 참을 수 없도록 감정을 몹시 흔들었다는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내 엄마 어릴 때 화재가 났었다. 정연남은 정희신이 어릴 때 집안에 화재가 났었다고 했네요. 그 일로 정희신의 엄마는 화재 현장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요. 정희신과 정연남은 안타깝게도 밖에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 정희신은 엄마를 구하기 위해 마구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려고 난동을 부렸다고 했죠. 하지만 정연남은 정희신이 위험해질까봐 아주 힘껏 꼭 끌어안고는 밖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했네요. 보통의 관점으로 볼 때 정희신 엄마를 구하기 위해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들어가야 할 사람은 남편인 정연남이었을 텐데요. 정연남은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변명이라도 하듯이 자신은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 때문에 정희신이 지금까지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었죠. 상식적으로는 화재로 엄마의 마지막을 목격했다고 가정할 경우 너무도 충격을 받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고 해도 그 이유 때문에 남을 마구 해치는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것으로 연결고리를 찾는 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어쨌든 정연남의 말에 의하면 정희신은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 아버지 정연남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했네요. 가족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은 아버지 정연남에게 딸의 입장에서 실망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만 정희신은 보통의 딸의 입장만 보였던 건 아니었었죠. 정희신은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주민증이 나오자마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집을 나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도록 아버지 정연남으로부터 완전 꽁꽁 숨어버렸던 건데요. 그런 정희신을 정연남은 또 찾아 헤맸다고 하네요. 그러다 어떻게 정희신을 찾았을 땐 이미 결혼을 해서 살고 있던 때였다는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밤낮 없이 정희신을 의심하는 이상한 나쁜 남자였었죠. 때때로 자신의 자식인 차수열까지 마구 몰아세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정연남은 그때부터 몰래 정희신의 집에 들러 숨어서 집안을 살펴보았다고 했네요. 그러다 우연히 정희신이 남편을 우물에 빠뜨리던 그날 밤도 몰래 집을 들여다보다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희신과 마주칠까봐 훔쳐보기만 하고 바로 도망가 버렸다고 했었죠. 그 말에 차수열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그냥 그 일을 덮었냐고 따졌죠. 바로 그때 정희신을 설득해 자수를 시켰더라면 그 이후에 벌어질 사건은 아예 없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연남은 자신의 딸 정희신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고 했네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어린 차수열을 데려다 키우고 다른 아이들도 돌보고 있다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요, 정말 정연남의 말이 맞는 걸까요? 만일 정연남의 말대로였다면 지금 수사를 돕는 정희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참고해서 볼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남편의 일만 저지른 후 다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정희신이 저지른 사건들을 보면 태백 탄광촌에서 아내를 마구잡이로 몰아쳤던 남자 사건, 그리고 박민재를 희생시킨 조이의 아빠 강영호 사건 등이 있죠. 태백 탄광촌 남자 사건은 정희신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던 자신 남편과 동일시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자기 아들 조이를 마구 못살게 굴었던 강영호의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희신의 상황과 전혀 부합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그 외의 사건 인물들 역시 대부분 아내와 자식에게 나쁜 짓을 한 남자들입니다. 사건의 대상에 여자는 없는데요. 아직 정희신이 말하지 않는 것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바로 아버지 정연남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미 복선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 도입부에 나왔던 차수열이 수사팀으로 합류하기 전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차수열은 사건의 용의자를 잡게 되면서 그 딸아이가 오갈데가 없어졌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은혜라는 그 아이를 천막교회를 운영하는 외할아버지 정연남에게 데려다 놓았네요. 지금까지 은혜라는 아이는 드라마상 어떤 특별한 스토리에도 등장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남은 7회와 8회에는 상징적인 어떤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일에는 이유와 동기가 있습니다. 정희신이 그런 무서운 사건을 저지르는 인물이 된 건 남편만의 일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스토리로 볼 때 분명 그 배후에는 우리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아버지 정연남의 이야기가 들어있을 거라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정희신은 자신의 사건 담당 정신과 원장에게 어린 시절 목격한 엄마의 마지막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건 정연남의 말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겠죠. 아주 어렸던 때라 정희신 역시 모든 걸 자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엄마의 마지막은 어떤 이유로 인해 정연남에 의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엄마를 노리고 정연남이 화제를 냈을 것이고요. 정연남이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건 정희신과도 관계가 있을 텐데요. 조이가 아버지 강영호에게 당했듯이 박민재가 아버지 박은배에게 당했듯이 정희신도 그렇게 당했을 거라는 가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희신은 아이들의 한순간의 상황만 봐도 바로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손목에 어떤 자국이나 목과 얼굴의 상처만 보고도 아이가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먼저 짐작하게 된 것이고요. 박민재의 상처를 보고 정희신이 도구를 들고 박민재 집을 찾아갔을 때의 상황만 봐도 조금의 망설임이나 심사숙고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렇게 당했다는 것에 집착해 이제 그것을 갚아주겠다는
분노만이 느껴졌었는데요. 어린 조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고 경찰에 잡혀가는 정희신을 쳐다보고는 웃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로 비추어 볼 때 강영호의 몸에는 이미 정희신으로부터 사건이 치러진 후 힘이 약한 사람이 가해한 또 다른 상처도 몇 개 더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런 조이 같은 아이들의 분노를 정희신이 그렇게 쌩쌩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똑같이 당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죠. 아마도 그런 이야기는 마지막 회에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7회의 예고를 보면 진범이 누군지 어느 정도는 아웃라인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진범이 너무도 가까이 있는 인물이고 자신이 진범이라는 게 탄로가 난 후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요. 드라마 7회를 살펴보면 조이가 자기 흔적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김나희가 서두르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마도 자신이 누군지 차수열이나 정희신이 알게 되면 모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흔적부터 지우려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하필 이런 시급한 상황에 차수열은 수사팀에서 제외돼 버렸죠. 정희신이 자신의 친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모두 숨겨왔기 때문에 팀원들이 그런 차수열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인데요. 왜 차수열이 투입됐는지를 안다면 그런 오해는 없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차수열이 공식적인 수사를 할 수 없어 많은 아쉬움이 생기겠네요.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은 정희신과 차수열이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희신은 차수열을 불러오라고 호통을 치죠. 사실 조이는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는 과정에 하나의 힌트를 줬죠. 자신이 정희신으로부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차수열을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했는데요. 정희신으로부터 받은 혜택이란 자신의 아버지 강영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혜택을 받았다면서 인정해놓고는 이제 와서 그 행복을 자신이 깨어버리겠다며 공표를 한 것 같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누군가를 잡아놓은 상황에 현장으로 정희신을 불렀고 말이죠. 아마도 정희신이 보는 앞에서 그 행복을 망치겠다는 위협인 건데요. 조이의 화살이 정희신을 향한 건 에스토 프리미어 호텔에서 벌인 호텔 직원 사건 때문이었죠. 실시간 영상으로 정희신에게 보여주었던 장면이 차수열과 수사팀의 수사로 연결되는 바람에 바로 그곳으로 수사팀이 갔었기 때문인데요. 수사관들이 보든 말든 조이는 정희신과 그 상황을 공유할 생각만 가졌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게 이용당해 마음대로 끝장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화살을 정희신에게 들이대는 것인데요. 자기 덕분에 내가 행복하다고 했어. 정희신은 차수열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 이정현을 어떻게 만났는지 묻는데요. 아마도 이정현을 아내감으로 소개해준 사람이 조이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 행복을 부시겠다는 건 이정현을 망가지게 할 거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희신은 차수열이 그렇게도 말리고 있지만 조이가 오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로 자신의 며느리 이정현을 구하기 위해 바로 달려가게 되겠네요. 정희신은 이제 자신의 목숨쯤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죠. 자신에게 위험을 알리는 아들 차수열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정희신이 이번에 사건에 뛰어들어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한 것도 23년 전 헤어져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아들 차수열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인데요. 수사 시작부터 그렇게 자신을 무시하던 아들이지만 마지막 순간이 오니 엄마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네요.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게 된 건데요. 아마도 정희신은 조이를 찾아 들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나도 너처럼 아버지로부터 당하며 살았어.
나는 누구도 구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돼버렸지만 그때의 나 대신 나는 너를 구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날 내 아버지 사건이 생긴 거란다. 조이는 이런 말이 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희신의 진정성이 가슴으로는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큰 울림을 남기며 사마귀 드라마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조이가 잡히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도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차수열과 수사팀, 그리고 정희신의 관계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된 이정현과 차수열의 사랑은 지속될 수 있을지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오늘 사마귀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